1억 모았더니 인생이 바뀌는 이유. 1억 원은 단순히 6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개인이 노동소득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상징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완수한 사람의 삶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 원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부터 1억 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마인드셋의 변화와 현실적인 영향, 그리고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1억을 모으기 전과 후 마인드의 차이. 1억 원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1. 1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첫 숫자다. 1억 원은 자산 증식의 종잣돈일 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1년 정도 직장을 쉬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급여가 적더라도 꿈을 쫓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억은 자유시간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이 담긴 숫자이며 돈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2. 1억을 모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 기업 분석, 자산 배분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개인의 일상에서 거시적인 경제 구조로 확장됩니다. 최윤서 씨는 5년간의 노력 끝에 1억 원을 모았습니다. 1억을 모으기 전에는 TV 뉴스나 신문 기사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목표가 생기자 그녀는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 기업 실적 같은 경제 용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나의 투자 기회나 위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서 씨는 세상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1억 원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를 선물해줬다고 말했습니다. 3.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1억을 모으는 초기에는 어떻게든 더 벌어야지라는 공격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1억을 달성하고 나면 그 돈을 잃을까 두려워지며 지키는 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지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투자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안목을 배우게 됩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지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납니다. 4.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습관이 진짜 자산이다. 1억 원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자동 저축 루틴, 지출 통제, 끊임없는 자기개발이라는 고된 습관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이 습관들은 1억 원이라는 결과물보다 훨씬 값진 무형의 자산입니다. 워런 버핏의 평생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복리이자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나쁜 습관은 지옥이다. 즉 꾸준한 절약, 규칙적인 저축, 지출 통제와 같은 좋은 습관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처럼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습관들이야말로 1억 원이라는 결과물을 넘어선 평생 여러분의 부를 키워줄 진짜 동력입니다. 5. 돈을 모아본 사람만이 돈의 언어를 이해한다. 돈을 모아본 경험은 금융상품의 복잡한 용어나 투자 뉴스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돈의 언어를 습득하게 합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증식의 모든 과정에서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핵심 능력입니다. 6. 통장에 1억이 생기면 사람보다 기회가 먼저 보인다. 자산이 1억 원에 도달하면 단순한 소비를 위한 충동적인 욕구보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잘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소액 투자, 고수익 채권, 해외 우량 ETF 등 다양한 금융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억 원은 여러분의 시야를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촉매제입니다. 7. 1억을 모으면 삶의 불안이 줄고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다. 돈이 없을 때 가장 큰 불안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의료비 지출 등의 위기에 1억 원은 훌륭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이 불안이 줄어들면 삶에서 더 대담하고 가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부, 1억이 가져온 현실적인 변화. 1억 원은 심리적인 변화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 직업, 인간관계에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돈 걱정이 줄면 감정 소비가 줄고 판단이 명확해진다. 돈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적인 소비, 예를 들면 홧김 소비나 보상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일상생활에서의 판단도 훨씬 냉정하고 명확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되며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통장 잔고가 늘면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생긴다. 일시적인 수익이나 명품 소비로 얻는 자신감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스스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원칙을 믿게 되며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단단한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이 자존감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목적이 생존에서 성장으로 바뀐다. 돈이 급할 때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의 안전자금이 생기면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성장과 비전에 더 부합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김태호 씨는 1억 원을 모으기 전에는 주말에도 외주 개발을 하며 생계를 위해 코딩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찍힌 후 그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곳을 찾기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약간 낮아졌지만 그는 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배우고 싶었던 신기술에 몰입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1억 원 덕분에 이직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배짱이 생겼다며 일의 목적이 돈을 벌어야 한다에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4. 얼마 벌까? 보다 어떻게 굴릴까를 고민하게 된다. 노동소득만 있을 때는 이번 달 월급을 얼마 벌까에만 집중하지만 1억 원을 모으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이 전환은 노동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소득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적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5. 1억은 투자 자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자금이다. 1억 원은 당장의 투자 수익을 위한 공격적인 자금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해지 수단입니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도 공포에 질려 팔지 않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의 전제는 바로 이 튼튼한 안전자금에서 시작됩니다. 6. 경제적 여유는 사람 관계의 질도 바꾼다. 돈에 쫓기지 않는 여유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비교 심리를 줄여줍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40대 프리랜서 박선영 씨는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업계 모임이나 체면 때문에 참석해야 했던 비생산적인 식사 자리가 많았습니다. 1억 원을 모은 후 그녀는 저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교 모임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 시간을 오롯이 가족과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박선영 씨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돈에 묶인 관계가 사라지고 내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만 남았다며 돈이 내 인간관계의 자율성을 되찾아줬다고 말했습니다. 7. 돈이 생기면 소비가 아니라 기회에 눈이 간다. 1억 원을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돈을 더 큰 기회를 포착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방안을 찾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떤 자산을 소유할까를 고민합니다. 1억을 모은 이후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1억 원이 2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이 일하는 시간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필요한 야근이나 비효율적인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이나 투자 공부에 집중합니다. 3부 1억 이후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시선. 1억 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이 첫 번째 성과를 발판 삼아 진짜 부자인 재정적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시선을 정립해야 합니다. 1. 1억은 끝이 아니라 돈 공부의 시작점이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이 돈 모으기 공부였다면 1억 원 이후의 과정은 돈 불리기와 돈 지키기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법률, 자산 배분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멈추지 않는 학습만이 이 자산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키는 법을 모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1억 원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1억 모았으니 대박 투자 한번 해볼까라는 자만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2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투기성 자산에 함부로 진입하면 순식간에 1억은 반토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30대 박민수 씨는 5년간의 노력 끝에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성과에 도취되어 주변 친구들의 높은 수익률과 단기 성공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투자하던 안정적인 우량주 ETF의 수익률이 친구가 투자한 급등 종목의 수익률보다 낮자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빨리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안정적인 ETF를 팔고 수익률이 높다는 친구의 추천 종목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갈아타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바뀌자 그 종목은 급락했고 잦은 매매와 갈아타기로 인한 손실까지 겹치면서 그의 자산은 6천만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는 1억 원은 투기로 불리는 돈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켜내는 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후회했습니다. 1억을 모았다면 지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3. 1억 이후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자유로 바뀐다. 1억 원을 모은 다음 목표는 2억 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목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2단계에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4. 1억을 모으는 사람과 못 모으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집중력이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이미 세상에 넘쳐납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기보다 이미 아는 원칙에 대한 지독한 집중력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뉴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원칙에 집중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입니다. 5. 진짜 부자는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돈에 대한 불안, 욕심, 공포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시스템으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1억 원은 여러분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억 원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당신의 자존감과 습관을 믿고 다음 목표인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매일부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부자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듣고 공부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부자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